이번 영상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현재 완료 문장을 통해 빠르고 간단하게 만나볼게요. 현재 완료 문장은 포커스를 지금에 두고 지금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죠. 그래서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완료 문장에 전에라는 단어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전에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는 before와 ago가 있는데요. 그런데 영어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before는 현재 완료 문장에 쓸 수 있지만 ago는 현재 완료 문장에 쓸 수 없다고 했어요. 영어 사람들이 왜 이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before와 ago 얘네들과 좀 더 친해져 보려고 합니다. ago라는 단어는 부사 단어로 얼마의 시간 전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의 시간에 해당하는 표현과 ago를 같이 써주는데요. 영어 사람들은 ago를 언제 쓸까요?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즉 과거 일이죠. 이걸 지난 일이라고 해볼게요. ago는 지난 일이 지금을 기준으로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하고 싶을 때 씁니다. 이렇게 10 minutes ago라고 하면 10분 전에라는 뜻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10분 전이란 의미인 거예요. ago는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하고 싶을 때 쓰는 거라서 한국말로는 전에라는 의미가 잘 어울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ago를 쓸 수 없을 때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 이후에 A라는 일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그리고 A라는 일이 일어난 뒤 B라는 일이 일어날 예정이에요. B 전에 A가 일어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으러 가기 10분 전에 전화할게 뭐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럴 때는 전에라는 말이지만 ago를 쓸 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ago는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의 일에는 ago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A라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B라는 일이 일어났어요. B 전에 A가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가 떠났고 그가 떠나기 10분 전에 도착했다. 이런 상황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이때도 전에라는 의미지만 ago를 쓸 수 없을 거예요. ago는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하려고 쓰는데 이 상황에서는 전에라는 의미는 B로부터 A가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ago는 과거의 과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과거라는 이상한 말은 미래에 하기로 해요. ago는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4 days ago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4일 전이란 뜻이고요. a long time ago, 지금으로부터 오랜 시간 전이란 뜻이겠죠. 자, 현재 완료 문장이에요. 현재 완료 문장은 지금 이전에 일어난 일을 말하니까 이렇게 ago가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 영어 사람들은 ago를 현재 완료 문장에 쓰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현재 완료 문장은 지난 일을 말하지만 포커스가 지금에 있는데 ago는 지금으로부터 얼만큼 이전인지를 말해주다 보니 마치 뭐랄까 포커스가 과거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ago를 영어 사람들은 쓰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도 좋고요. 아니면 현재 완료는 지금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구나 그래서 지금 어떻구나 이게 중요하지 지난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 minutes ago처럼 구체적인 시간 정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완료 문장에는 ago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엔 before를 볼게요. 대표적인 뜻은 뭐뭐보다 전에, 이전에 이런 뜻이고요. 부사이기도 하고 전치사이기도 하며 접속사이기도 합니다. 전치사면 뒤에 명사가 올 거고 아직 안 만나봤지만 접속사면 문장이 올 거예요. 부사면 뭐뭐보다 전에라는 부차적인 정보를 전달할 거고요. before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after가 같이 떠올라요. 그래서인지 before는 선후 관계에서 선을 말하려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before를 이해하기가 더 쉽더라고요. B 전에 A가 일어날 예정이죠. 지금 이후에 일어날 미래의 일이에요. 그런데 A와 B는 선후 관계죠. 그래서 먼저 일어날 일을 말하고 싶을 때 before를 쓸 수 있어요. 이걸 문법 박사님들은 이렇게 말할 거고요. 이건 미래에 우리가 할게요. 이번엔 B 전에 A가 일어났죠. 지금 이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역시 A와 B는 선후 관계죠. 그래서 먼저 일어났던 일을 말하고 싶을 때도 before를 쓸 수 있습니다. 문법 박사님들은 이렇게 말하실 거고 역시 미래에 우리가 할 거예요. 이렇게 before는 선후 관계에서 선을 말하고 싶을 때 쓴다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현재 완료 문장이죠. 현재 완료로 나타낸 지난 일은 지금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고요. 즉 선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과거의 저는 저 현재 완료 문장은 런던에 있었다는 말을 할 뿐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현재 완료 문장에 before를 쓰려면 이렇게 A랑 B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먼저 일어난 일이 있으려면 나중에 일어난 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현재 완료 문장은 마치 A만 있는 느낌인 거죠. 하지만 현재 완료 문장은 포커스가 지금에 있죠. 지금이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후 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 완료 문장에는 before가 잘 어울리는 거예요.
이 문장을 볼 건데요. 문장 구조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 정지하고 이 화면 봐주세요. 이 문장에서 before를 굳이 쓰지 않아도 현재 완료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전에 일어난 일을 묻는 거라는 걸 알죠? 그런데 before를 써줬다면 전에라는 의미를 더 더했다 이렇게 생각해주세요. 나 전에 이거 해본 적 없어 라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궁금하면 잠깐 정지하고 봐주세요. 우리 말로는 before, ago 둘 다 전에라는 뜻이지만 before는 현재 완료가 어울려도 ago는 현재 완료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ever를 만나볼게요. 왜인지 ever만 문장에 들어가면 해석이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런지 생각해보니까 ever도 지난 영상에서 만나본 예처럼 우리말로 이거다 이렇게 확실하게 정할 만한 단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ever는 시간상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지점, 어떤 때를 말할 때 씁니다.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ever는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려고 쓰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만 살펴볼 거고 이 부분도 현재 완료 문장 속에서만 살펴볼게요. 그 외에 ever가 쓰이는 다양한 경우는 블로그에 정리한 다음에 제가 따로 설명란에 링크 올려둘게요. ever를 사전에 검색하면 at any time, 즉 언제라도, 아무 때나, 어떤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ever를 만나면 시간상 존재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지점, 때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현재 완료 시제를 써서 너 런던에 가본 적 있니? 라는 문장을 만들었죠. 현재 완료 문장이니까 지금, 이전에 그런 적이 있었냐는 경험을 묻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여기에 ever를 써볼 건데요. ever를 만나면 어떤 시간의 지점, 때를 떠올리기로 했죠. 그래서 이걸 떠올려 볼게요. 이때 가봤을 수도 있고 또 이때 가봤을 수도 있고 이때도 가봤는데 이때 또 가봤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 런던에 가본 적 있어? 여기에 그랬던 순간이 있니? 그랬던 때가 있니? 이런 의미가 더해지는 거죠.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너 런던에 한 번이라도 가봤던 적이 있니? 가 될 텐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너 런던에 가본 적 있어?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이런 느낌이 ever로 조금 더 더해졌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죠? 우리는 현재 완료 문장으로 무엇을 해본 적이 있는지, 어디를 가본 적이 있는지, 뭘 먹어본 적이 있는지 이렇게 경험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 TV에 나온 적 있니? 이런 식으로요. 문장 구조가 낯설면 잠깐 정지하고 봐주세요. 경험을 물어보니까 그런 순간이, 그런 때가 있었냐는 말을 덧붙이게 되는 게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렇게요. 그래서 현재 완료 문장으로 지난 경험을 물어볼 때 ever를 자주 쓰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영어책에 분명히 have you ever 어쩌고 이런 문장을 연습할 수 있는 파트가 있을 거예요. 여러 번 꾸준히 말해보는 연습을 하기로 해요. 이번엔 never를 볼까요? never는 예전에도 만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never는 사실 not과 ever를 하나의 단어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never의 특징 중 하나는 never 안에 이미 not이 존재하기 때문에 not이 있는 부정문에서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ever를 보면 어떤 때를 떠올리기로 했으니까 never는 어떤 때가 아니다, 어떤 때가 없다를 떠올려주면 되겠죠? 현재 완료 문장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을 말할 수 있고요. 어떤 경험을 지금까지 안 해봤다라는 말도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그런 때가 없었다라는 말이 붙는 게 되게 어울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 문장에 종종 자주 never를 써서 그런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느낌을 더해줍니다. 그녀는 비행기로 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에 never를 쓰면 지금 이전에 비행기로 여행을 가본 때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never는 현재 완료 문장이 아니어도 다양한 문장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 문장에 never가 쓰였죠. 그래서 그녀가 아는 순간이, 아는 때가 없다. 이걸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말하면 그녀는 절대 모른다가 되겠죠. 이렇게 이런 경우 never를 절대 뭐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남자 형제를 원했다는 이 현재 완료 문장은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라는 말을 전하고 있어요. 이 문장에 always라는 부사 단어를 넣으면요, 항상이란 의미가 더해져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강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현재 완료 문장으로 지금까지 쭉 그래왔다라는 말을 할 때 always도 잘 어울리는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 다시 CJ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